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는 포천 시민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게 하고 있고 보수 결집만이 당선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계속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 시민이 해야 될 것은 우리 포천 시민이 결집해서 포천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할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포천시 연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많은 포천. 우린 정쟁에선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금 보수와 진보 그것만 나누기에 급급해서 보수 결집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의 후보가 포천 시민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박윤구! 김용태 후보는 중앙당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다고 하면서 보수만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포천 시민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포천 시민을 결집할 수 있는 박윤구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박윤구! 보수 정당의 공천을 받고 보수를 결집해서 보수만을 대변하는 그런 김용태 후보, 이제는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선거에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보수의 텃밭이라는 포천 이런 오명을 받고 포천에 보수 정당에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그 후보는 지금도 진보 세력이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박윤구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만으로도 갈라치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인생경제, 물가안정 이런 부분 신경 썼습니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가 기대된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 집권여당을 응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후보는 무슨 근거로 도대체 국민의힘의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이런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정당에만 호소하는 김용태 후보, 저는 그런 후보를 우리 시민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까? 박윤구! 이렇게 민생과 경제에 관심이 없는 집권여당, 저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정부 심판하자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윤구! 시민 여러분, 포천에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에 일꾼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포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후보는 중앙무대에 가서 포천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포천에 어떤 연합이 있는지 연습하려고 우리는 국회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국회에 투입되어서 포천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고 일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 후보 박윤구 후보를 국회로 보냅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랫동안 정치한 박윤구 후보가 포천을 망쳤다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을 망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힘 보수정당에 오랫동안 정치를 계속해왔던 사람입니다. 여태껏 헌정사상 우리는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바꿔야 합니다. 세대교체도 중요하지만 경중되지 않고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면, 이념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정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검증받은 우리 포천 시민의 후보, 바로 박윤구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박윤구! 박윤구! 시민 여러분, 검증된 정치인이 아닌 그냥 청년 정치인이라면 이번에 청년 정치 제대로 하라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포천을 알라고 이번에 경고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세대 교체 물론 필요하지만 세대 교체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갖춘 청년 정치인에게 세대 교체를 맡겨주시고 이번엔 정당을 교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 6.21 선생이 일본 놈이 머리 속이기 싫다고 세수도 서서 하셨던 그런 애국 항일의 부장입니다. 지금 모 당의 시의원, 서울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우길기를 걸자고 조례를 바꾸자고 합니다. 부랴부랴 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포천에서도 항일 의병장의 상징이신 연암 최익현 선생님을 숭모하는 단체에서 모 정당 대도식이 끝나고 다 모이라 그래서 풀파를 벌였는데 거기 주요 인물이 우리 면함 최익현 선생을 숭모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 일본을 존중하자고 하고 독도도 주자고 하고 우길기를 달자고 하는 그러한 정당의 애국 의병장을 숭모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불파를 벌였다는 것은 우리 보유의 우리 포천 서울 부장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행동으로는 반장으로 앞장서는 그런 악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모 후보가 유세차에다가 포천의 아들이라고 써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만 포천에서 나왔다고 하지 20년을 밖에서 떠돌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포천에 와서 포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천 사람들을 약 올리는 겁니다. 우리 기호 1번 박인구 후보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포천에서 살았고 성장해서 포천 군의원, 경기도의원 그리고 포천시장을 3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포천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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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 정당의 빨간색입니다. 모 정당에 출마한 후보가 광명시에 있을 적에 광명시 위원장을 맡았답니다. 모 정당에. 그런데 중앙 정치에만 한다고 중앙에만 있으면서 그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중앙 정치만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천에 와서도 중앙 정치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중앙 정치가 중요하면 비례대표로 나가지 왜 지역구에 출마했습니까, 여러분? 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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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해도 너무하는 것이 그 통제되지 않는 그 정부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던 그런 거리에서 사람에 떠밀려서
수십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장례식장에 위패를 걸려고 해도 그 위패도 하나 못 걸게 하는 이런 정당에 표를 찍어야 합니까, 여러분? 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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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군대 보냈습니다. 근데 후회가 나서 그 봉사를 하러 복부에 사람 실종 사람 찾고 그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물이 얼마나 많으면 장갑차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도 하나 안 주고 그 물에 손잡고 가서 끌려 내려가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알아서 조사 좀 해보겠다는데 그 조사도 못하게 조사했던 사람을 항명이라고 영창에 누르려 그러는 이런 정권에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까, 여러분? 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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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사했던 단장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조사를 하라고 결제 도장 찍고 명령 내리고 그 조사단장이 경찰에 갖다 주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벼랑간에 가지 말라고 결제해놓고 취소했답니다. 중앙동에 용산이나 어디나 거기서 전화를 받았다는데 그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당시 국방장관을 재판에서 자꾸 증거가 나오니까 호주로 도피시킨 정권, 이 정권에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까? 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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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출국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임명해서 며칠 만에 다시 들어오고 사표 내기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현직의 피의자를 도주시키는 이런 무모하고 무도한 정권에 여러분 이번에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심판에 거대한 바람이 축성고개를 넘어서 포천 가평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이제 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당구 후보 선거 유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12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포천 발전이 앞당겨지느냐 뒤처지느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는 그동안 확실히 검증되고 황소같이 일 잘하는 박윤구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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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의원 시절에 박윤구 후보가 시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때 의장으로서 당국 후보님의 우리 포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포천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약만 내세우고 실행하지 못한 일들을 당국 후보는 포천시장으로서 해냈습니다. 그 외로
전철 유치와 수원살 터널이 있습니다. 포천 시민의 염원인 전철 유치를 위해서 당국시장은 정부기관을 동분서주 찾아다니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도성이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하여 설득을 하였고, 포천 시민들은 엄동설원에 12,000여 명이 함께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1,300여 명이 삭발로 뜻을 전하여 120년 만에 광가민이 똘똘 뭉쳐서 전철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가평의 수건사업인 수원산 터널도 탄약고가 가로막혀 뚫지 못하던 것을 당국 후보는 남다른 정치력을 발휘하여 수원산 터널은 현재 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엄연한 사실을 믿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집주일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터널을 지금 굉장히 많이 뚫고 있는데 가평 주민이나 포천 우리 시민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주민들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포천은 국힘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포천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개소식 직후 족발집과 삼겹살집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쪽 부정선거 가지 단장이 선관위에 알아본 결과 영수증에 누가 먹었는지 조사를 해야 조사를 임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나서 대다수 다 알고 있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선관위와 경찰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용태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고 공천을 받았으니 무조건 당선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보냈다고 하니까 3선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포천에 무슨 선물을 주었습니까? 지금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또한 포천 가평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김용태 후보는 송파에서 광명에서 정치하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제 포천에서 정치하겠다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에서 박용국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서 저들의 무능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 지금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데 우리 현 정부는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가서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포천시나 가평군에 좋은 데 쓸 수 있는 역할을 한 게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배지만 달고 국회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돈 주고 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영업상무, 국회의원은 옛날 말이 국회의원이지 지금은 회사 영업상무예요. 영업상무. 그럼 영업상무를 누구를 뽑아야 돼요? 포천이 받는 박윤구. 여러분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상무를 잘 뽑아놔야 포천시하고 가평군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영업상무를 아주 뺏기나 달고 왔다 갔다 하면 백날 세워놔봐요. 여러분한테 덕이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셔도 내일 모레 4월 10일 날 투표하실 때 주위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영업상무를 과연 이번에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박용국이란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냐? 저도 이 박용국이라는 후보하고 잘 친하지도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해. 왜? 저는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의 땅 끝에서 온 사람이에요. 땅 끝에서.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황소 같은 일꾼이야. 밤잠을 안 자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 자, 주위에 이웃에 보면 자, 양주 같은데 저도 양주에서도 살다 왔거든요. 양주는 진짜 눈이 부시게 발전이 하고 있는데 왜 포천과 이 가평은 발전이 늦고 있느냐? 이 금배지를 단 사람이 여의도 가서 영업을 잘못하니까 그래. 영업을 잘해서 돈을 갖고 오는 게 누구냐? 바로 박용국이에요. 박용국이. 여러분이 보내야 돼. 박윤구. 만약에 보내가지고 4년 동안 돈을 못 갖고 오고 한번 자르면 돼. 자르면. 그렇죠? 아니 내가 예산 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포천시 가평 군민은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 보내는 놈은 영업상무야. 영업상무가 영업을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 그러면 어떻게 해? 잘라야지. 잘라야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 박용국은 상소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라도 여의도 가서 아마 돈을 적게 주면 밤새 잠도 안 자고 거기 지켜 있을 거예요. 지켜 있다가 돈 줘야 올 사람이야. 돈 줘야. 안 주면 안 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버릴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포천시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투표를 어디다 해야 되냐? 기호 1번 박윤구. 자, 이따 잠시 후면 전 총리 김부겸 총리가 여기 오실 겁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도 한마디 하세요. 우리 박용국을 데려다가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돈도 지원도 많이 해서 데려다가 포천시가 발전하고 가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마디씩 하시면 돼요. 그러고 안 해가고 안 해준다 박수 적게 쳐버려. 그럼 해준다고 박수 적게 치면 돼. 그죠? 아무튼 진짜 다리 한쪽에 서 있기도 다리도 아프신데 우리 박용국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신 우리 유권자와 우리 같은 운동원 여러분한테 우리 후보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시 후보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해가 말한 거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우리가 다 사장이야. 그리고 당선되고 금배지를 따르면 닮은 이 사람 영업상무야. 그것도 직책을 많이 준 거야 우리가. 영업상무니까 어떻게 해? 돈을 많이 가져와야 그 회사가 부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갖고 와야 돼? 금배지를 따는 박용국이가 국회에 가서 돈을 많이 영업을 잘해 돈을 많이 갖고 와야 포천시나 가평군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여기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제가 아니고 제가 그 박용국이가 갖고 와야 돼. 박용국이가 모터리는 저분들 작아요. 배짱이 있습니다. 저분들 배짱 좋아요. 저는 이 득치만 크지 고기 삼겹살로 팔려면 고기값은 나봐도 힘이 없어. 그런데 박용국 후보는 정말 힘이 있어요. 부지런해요. 제가 같이 만나봤지만은 진짜 밤낮 잠을 안 자고 할 때 어쩔 때 제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려고 정치할까? 그거 해봐 영업 상무밖에 안 되는데 왜 저걸 하려고 할까? 그런데 포천 시민과 가평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장 최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요. 반갑고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역 발전입니다. 과연 누가 이 지역을 위해서 자기 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까?
역대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최춘식 의원 뭐 깃발만 꽂으면 다 단다고 하여서 가평에 몰표를 받아서 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지역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후보 박용우 후보 아니겠습니까?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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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월 10일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민주당을 위해서 적은 나이지만 헌신했습니다. 왜냐? 적어도 민주당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시국 선언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보수와 있는 자의 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박용덕 후보자를 위해서 세 번째 수행을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저는 옆에서 박용덕 후보자를 보면서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지역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취미 활동까지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오로지 포천시민을 위해서 결혼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분이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위해서 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용우 후보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은 약한 조직입니다. 더군다나 한술 이북적으로는 이 민주당은 풀뿌리가 너무 작은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지역에도 민주당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박용우 후보가 국회에 못 들어가면 저는 이 포천 지역에 민주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번 4월 10일 날은 나뿐만이 아닌 내 주변, 내 가족들을 다 함께 데리고 특히 경로당에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335 짝을 이뤄서 꼭 동행해 주셔서 가서 우리 박용우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지막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포천은 120년 만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 포천간 고속도로, 양수발전소, 또 수원산 터널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용우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포천의 운명이 바뀌는, 가평의 운명이 바뀌는 이 날이 하루에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쏘았던 정열과 사랑과 애정 모든 것은 이제 이틀 후에 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걸어가든 뛰어가든 종착지는 하나다. 뭘 그리 급하게 뛰어들어가는가. 힘들면 쉬어가고 지치거든 앉았다 가세. 천천히 삶을 즐기며 살아보자고. 이 뜻을, 이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대 후보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급하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갑작스럽게 부모님에게 대학을 가게끔 대학을 가겠다고 종용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아무리 정치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어떤 이 결과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고통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행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빠 찬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거대 여당의 힘을 빌어서 아빠 찬스를 갖고 당선을 해보겠다는 이런 후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벼락같이 출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보천에는 바로 이전에 제천시 국회의원 4년 동안의 임기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에 또 소속 국회의원했던 김용호 의원, 삼선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본인들 간에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일을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제천시 현 국회의원이 마치 국회의원을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듯이 인수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인수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의 권한을 뺏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여실히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비록 작은 힘이었지만은 이 포천시의 민정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수원산 터널을 비롯한 이 소름의 120년 만에 전철 7호선을 그것도 지하철로 복선으로 제가 일을 여러분과 해냈습니다. 여러분 전철 7호선이 문제가 아니라 1호선을 비롯해서 GTX 시노선 이런 대한민국의 경기북부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초전이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나갑시다. 이제 전철 7호선을 유치했지만은 국민의힘의 현재 포천시장을 비롯해서 현재 제천시 국회의원 지지부진하게 지금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라서 제가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난 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수도권을 거의 1시간대에 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고속도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름을 비롯해서 이 경기 북부의 포천시는 교통의 중심 도시로
이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전합산단이라는 반도체 산업과 물류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때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산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모는 저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뭐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께서 응원을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포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어머니인 본인도 건강하다고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경기 이 북부 지역에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도지사 시절에 우리 포천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북부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산후조리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 아이들부터 어르신네들까지 잘 모시는 이 포천시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여러분들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열심히 그동안에 본인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해서 그 결과로 당선이 되느냐 실패하냐 합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를 보면은 이 힘을 빌려서 아빠 찬스라는 이 국민의 힘을 빌어서 이 보수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과거와 같은 이런 정치 시대를 종식시켜야 된다. 양도구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번지를 하지만은 속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진실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진정으로 중앙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포천 시민과 대화를,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줄 일꾼을 뽑는 날인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제가 당선되면은, 당선돼서 4년 동안 일을 잘못하거나 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때도 가차없이 낙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일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시는 가평과 포천 땅에서 들어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0일 마지막 정치혁명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라는 어린이들과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번에 4월 10일 선거에서 다시 한번 무능한 이 정권을 다시 한번 심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포천이 어려울 때 육군단 부지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우리 당 소속의 연재창 부의장께서 제가 시장 당시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육군단 부지에 대해서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27만 평의 육군단 부지를 반환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재창 부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규 의원, 손세화 의원 모두가 나서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 방금 전에 도착하신 김부겸 총리였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는 당시에 국방부에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포천시가 요구하는 국방부 부지를, 육군단 부지를 반환하라는 걸 거의 거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당시의 총리께서 상생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그 총리의 말씀만으로 이제 육군단 부지가 우리 시민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부겸 아니 박용국 시장님이 출마한다고 하는데 김부겸이 이름이 왜 나와요? 여기 오번엔 박용국인데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용국 오번에 된다면서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일로 승부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서 포천 군의원, 경기도의원 그리고 마침내 포천시장으로서의 3선, 정말 이 내고장 포천을 위한 일이라면 뛰어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속초에서 오는데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이거 안 뚫렸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왔나 싶어요. 박용국 일 많이 했던데요. 맞죠? 박용국 예, 저는 이번에 포천 시민들께서 또 가평 군민들께서 반드시 우리 박용국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규제가 많았죠. 근데 아까 박 시장이라고 불러 죄송합니다. 박용국 후보가 지난번 군부대 그 문제부터 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설득하고 그리고 근거 딱딱 들이대서 그래서 포천이 마침내 수도권 이 북방에서는 가장 튼튼한 앞으로 교육, 문화, 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용국은 됩니다. 예, 이번에 정말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준비 다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왕에 우리 박용국 후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치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하고 저는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죠. 또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들 세게 회초리를 치시더니 정권을 저리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한 2년 보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했으면 곤란하고 그래서 정말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은 결심하면 부처는 받아줬고 국민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무슨 소소한 사건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우선 의사 선생님들 저 문제 해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희 민주당도 지역의 의사 선생님 구하기 어렵고 또 저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또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꼭 필요한 데는 돈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없고 그래서 의사 정원해야 된다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근데 어느 날 대통령 명을 받은 복지부가 쫙 조사를 하고 교육부가 조사를 해서 2,000명 이거 못 박았으니까 따르려면 따르고 아니면 면허 취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5,200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서럽고 누구는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 옆에서 귀 기울여 듣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번에 포천에서 박용국 전 시장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밀어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면 박용국은 바로 포천 살림을 살리던 그 솜씨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 곁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회초리를 맞았듯이 이 정권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번에 혼 좀 나야 한다. 왜? 그렇게 사과라고는 안 하던 대통령께서 선거가 앞두니까 이번에는 사과 비슷한 것 좀 했죠. 그리고 의사 대표들도 만났어요. 자, 여러분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요 앞으로 이 정권은 3년이나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국민적인 회초리를 칠 시간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대파 좀 빌려줘요. 앞으로 2년간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거는 그래 유일하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 또 할 수 있는 힘은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우리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서 국회의장도 저희들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천에서는 박용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 전 시장, 박용국 후보 일 잘하는 건 제가 더 이상 진짜요. 이야기 안 할게요. 맞아요. 또 그림이 다 그려 있잖아요. 맞아요. 뭘 해야 포천에서 맞아요, 진짜요. 지금 뭘 두드려야 일이 되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긴 말씀 맞아요.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다만 이제는 민주당은 심판하고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일 잘하는 박용국이가 국회의원 됐다고 거기서 고함만 치고 싸움박질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바로 박 시장은 박용국이는 하나하나 정부를 부를 겁니다. 맞아. 진짜. 아까 그래. 이야기한 진짜 그래. 그 부대 문제까지 해서 국방부 부를 것이 하나하나 부를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혼을 내고 부족한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위에 눈치 본다고 일 안 하고 있는 그 부처와 공무원들 설득할 겁니다. 여보시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왜 안 하는 거요? 여보시오, 그것은 요래 하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이 나오겠다는데 왜 안 하는 거요? 이렇게 할 거예요. 논리 잘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직한 박용국이면 포천에 큰일 날 것 같은데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박용국은 또 이번에 민주당에 많이 당선된 새 의원들은 반드시 이제 그냥 윤석열 정부에 몇 개 두질 않겠어요. 왜? 이러다 나라가 결단날 판이니까. 그래서 박용국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훌륭한 국회의원들,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 정부를 데리고 갈게요. 책임을 질 겁니다. 심판, 견제를 넘어서 박용국은 바로 책임지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포천, 경기도, 대한민국을 책임질 겁니다. 박용국을 도와주십시오. 박용국